자, 그러면 우리 했던 거, 엑스마인드 보면서 리뷰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지요. 자, 우리 지금 어디 배우고 있어요? 엔진 파트에 개요했고, 주요부 했고, 많이 했어요. 벌써 많이 했습니다. 많은 거 맞아요. 가스라이팅. 자, 엔진의 주요부까지 얘기를 했었고, 이 주요부가 솔직히 힘들죠. 그래서 처음 보는 용어 정리하시는데 좀 시간 좀 잘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턱대고 다 하면 지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그리고 뒤에 많이 언급되는 내용,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것들 위주로 먼저 좀 해결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냉각장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 앞 시간에 그랬죠. 그래서 냉각장치가 일단 뭐 하는 거다. 엔진의 정상 작동 온도인 80 플러스 마이너스 5도를 유지하는 역할로 쓴다. 그걸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뭔데? 엔진의 성능을 제대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열에 노출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쓰는데 이 알루미늄 합금이 열 제어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열 팽창이 된다더라. 팽창이 돼버리면 변형이 일어날 겁니다. 변형이 일어나면은 실린더 헤드, 블럭 사이 가스켓, 그 사이 기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냉각수 세고 엔진 오일 세고 압축압력 세겠죠. 뭐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압축 압력이 규정값의 뭐 70% 이하가 되면 또 역시 해체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뭔데? 엔진 오일이 냉각수와 섞이게 되죠. 원래 따로 다녀야 되는데 기밀 유지가 안 되니 섞이게 되면은 라지에이터 상부 탱크에 뜰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압축 압력이 세면은 기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복합적인 개념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냉각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엔진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방식은 뭔데? 공기를 유행해서 시키는 방식인 공냉식이 있고요. 냉각장치를 물을 이용하는 게 순냉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냉식은 뭐 자연, 강제. 강제는 뭐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줘가지고 시킨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고. 그럼 자동차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뭔데? 순행식이죠. 순행식에서 물펌프를 쓰니까 강제 순환 방식을 제일 많이 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순환이죠.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순환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해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얘기할 때 엔진이 그 다음에 뜨거워졌을 때 뜨겁지 않을 때의 기준, 뭘로? 수온 조절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온 조절기가 닫혀 있는 냉간 시에는 엔진 안에서만 순환하게 된다. 엔진 안에서 순환할 때 물펌프에서 순환이 되고, 뭐 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물 제끼부라고 표현을 한다더라.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닫힌 상태에서 물펌프, 실린더, 블럭 및 헤드의 물 제끼비를 순환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엔진이 예열이 된 거예요. 예열이 됐다는 얘기는 수온 조절기가 열리기 시작했다. 열리기 시작해서 열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냉각수가 상부 탱크, 그 라지에이터 상부죠. 상부 탱크로 들어가서 얇은 튜브를 통해 가지고 하부 탱크에서 엔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튜브를 지나갈 때 얇은 핀들이 있다. 방열핀. 그거를 지나가서 빨리 식히면 좋겠다. 그리고 그 둘을 합쳐서 코어라고 얘기한다. 코어의 막힘률이 20% 이상 막히면은 교환을 한다. 그래서 그 코어의 막힘률 구할 때 신품 빼기 부품 나누기 신품 곱하기 100.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까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이제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가서 과열이 돼. 그럼 어떻게 된다? 부피가 커진다고 했죠. 이 부피가 커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라지에이터 캡이 있는데, 이 캡 역시도 압력이죠. 압력을 줘서 잠그는데 그 안에 또 압력 밸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압력 밸브가 작동이 돼서 냉각수가 어떻게 보존 물탱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더라. 다시 온도가 식어서 압력이 떨어져. 그러면 진공 밸브죠. 압력이 낮을 때 열리는 진공 밸브 열려가지고 어떻게 다시 냉각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면 나머지 구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물 제끼부, 물통로, 물펌프, 어떻게 강제 순환식에 어떻게 엔진이 회전력을 받기 위해서 크랭크 쪽 풀리로부터 벨트로 동력을 받는 게 물펌프 풀리고, 물펌프 풀리가 돌면 물펌프가 회전을 해서 강제 순환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효율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효율이 좋으면 온도는 떨어져. 압력이 높으면 순환이 잘 돼. 그래서 온도와는 반비례, 어떻게 압력과는 비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거 뭐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고, 벨트에는 크랭크 축 풀리, 그 다음 뭐예요? 물펌프 풀리, 발전기 풀리, 삼각형인데 맞습니까? 이렇게 삼각형에서 발전기 풀리를 더 바깥으로 당기느냐 넣느냐에 따라서 장력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장력은 너무 바깥으로 해가 단단할 때는 크게 문제 안 돼요. 뭐 그렇게 잘 조절도 안 할 뿐더러. 그러면 단단할 때는 어떻게 되는데 돌아가는 베어링에 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형차 같은 경우는 물펌프 풀리에 냉각팬도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엔진이 과냉할 염려가 있다.
라는 부분도 뭐 일부 얘기했었지만 문제는 뭐다? 벨트 장력이 좀 느슨할 때, 그죠? 느슨할 때 문제가 됩니다. 물펌프 풀리도 제대로 못 돌아가고 발전기 풀리도 제대로 못 돌아가니 물펌프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물펌프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온도는 올라간다. 그리고 압력은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엔진이 과열할 수 있다. 발전기 풀리가 제대로 돌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를 제대로 생성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수분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전기장치에 전원을 제대로 공급하지도 못하겠죠. 그러면서 끽 미끄러지는 소음까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게 뭐다? 벨트와 관련된 이야기였던 겁니다. 왜 안 나와? 그래서 구성요소와 장력이 클 때와 작을 때 어떻게 증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두시면 좋겠다. 전비와 관련돼서 내가 10kg 중에 힘으로 눌렀을 때 13mm보다 조금 1cm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는 느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냉각 팬이에요. 식히기 위한 팬은 대형차와 그 다음에 일반 소형차가 있어서 둘을 나눌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형차에는 유체 커플링 방식이 있어서 물펌프와 팬을 일체로 놓고 돌립니다. 그래서 물펌프가 돌면서 팬을 같이 돌리기 때문에 엔진 입장에서 부하가 훨씬 크죠. 팬을 돌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속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미끄러지면서 슬립이 될 수 있게끔 유체 커플링 방식을 택하게 된다. 이 대형차. 그러면 이제 전동팬 방식은 나와야 될 게 뭡니까? 온도 스위치죠. 수온 스위치라는 녀석이 있어서 상부 탱크에서 하부 탱크 내려왔는데 하부 탱크가 뜨거운 거야. 그래서 스위치가 붙죠. 그래서 썸머 스위치, 수온 스위치가 붙게 되면은 전동팬에 전원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모터로 회전을 해서 선풍기가 미는 게 아니라 뒷면에서 당기는 것처럼 반대로 라디에이터 공기를 당기면서 강제적으로 더 식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이제 막 당기면 식어지겠죠. 식어져서 이제 뭐 설정대 90도보다 어떻게 더 낮아지게 되면 스위치 전원을 탁 떼버리겠죠. 그럼 팬이 멈춰지겠죠. 그래서 얘는 온오프 방식 뭐 스위치도 쓴다라는 부분인 거였습니다. 별표 엄청나게 많이 쳐야죠. 뭐 라디에이터의 구비조건입니다. 구비조건 할 때도 용어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구비조건 관련된 거 정말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상부와 하부 탱크 온도차는 한 5에서 10도 정도 식어서 내려와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코어의 막힘률 요거 계산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20% 이상이면 신품으로 교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 압력캡을 잠근다고 했죠. 압력캡 0.9바 정도로 잠궈가지고 끓는 점, 비점을 112도 정도까지 높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냉각핀과 튜브로 코어가 구성되어 있고 핀에는 플레이트, 코르게이트, 리본, 셀룰러 핀 이렇게 종류가 3가지가 있지만 시험에 크게 잘 출제되지는 않으니 기본적인 것만 이름만 눈에 좀 봐가지고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온 조절기를 다른 말로 정온기 혹은 썸머스탯이라고 얘기한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수온 조절기가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두시면 된다. 출구 제어 방식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뭐 65도에서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 90도, 95도 되면 완전 개방이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다쳐서 고장난다. 다쳐서 고장나면 엔진이 과열할 거고 열려서 고장나면 어떻게 된다? 워밍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에 따라서 왁스, 열팽창 개수 물질이 왁스 쓰는 걸 뭐라고 한다? 펠릿. 이건 자주 보셔야 돼. 바이메탈은 뭐 바이메탈이니까 금속 쓰는 거는 바이메탈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텔이나 알코올, 벨로즈형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 녀석과 구분해야 될 게 뭐다? 썸머 스위치죠. 썸머 스위치는 라디에이터 하부 탱크에 위치해서 어떻게 팬의 전원을 인가할래 말래를 결정하기 위한 스위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각수, 연수죠. 정확하게 연수와 얼지 않는 액체 부동액을 섞어 써야 돼요. 근데 부동액 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빈점은 낮아야 되죠. 그리고 비점은 높은 게 좋다. 그리고 열팽창 개수가 크면 안 된다. 녹이 쓸면 안 된다. 내부식성해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에틸렌 그리콜이라는 연구부동액을 많이 쓰게 된다.